조직 문화라는 키워드가 화두가 된 지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 문화는 사실 이벤트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달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정말 조직 문화 지수는 1도 오르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힘들어요. 고민도 많습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랑 말다툼이 있어도 힘들고요.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도 힘들고요. 대출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다양한 고민들을요, 회사에서 어떻게 체계화시켜서 문제점으로 바라보고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하나씩 제거해 가면 그럼 조직 문화 지수는 오르게 돼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형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던 조직 문화, 기업의 흥망성쇠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됐죠. 그 요소의 최고 전문가분을 모시고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조직 문화와 한번 비교해가면서 또 HR을 담당하시거나 또 리더십이 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사업 전략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일 수 있는데 그때 고려해야 될 요소까지 함께 SAP 코리아의 오영석 파트너님을 모시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SAP 코리아 기업문화 총괄이고요. 최고문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오용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직 문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커리어를 좀 하시게 되셨는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삼성에서 10년 10개월을 일했어요. 처음부터 인사를 했던 건 아니고요. 시공 관련해서 먼저 일을 하고 영업 파트로 갔다가 공정 관리를 하고 이 친구가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네? 그래서 인사팀에 콜을 받아서 전사 인사 총괄로 갔다가 10년 10개월을 지내고 SAP라는 독일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SAP에서는 제가 처음부터 시작이 이제 조직 문화 담당인 최고 문화 전문가를 하게 된 거고, 국내 기업에서는 HR 산하의 조직 문화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SAP 같은 경우는 사장실 직속으로 조직 문화를 할당함으로써 실제로 인사팀장을 거쳐야 되는 그런 라인을 제거하고 CEO의 제가로서 문화를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AP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유럽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됐거든요. 이런 문화도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또 퓨처 오브 워크라는 미래 업무 환경을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조직 문화적인 영역이 넓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인데 그 당시에도 거기에서 외국계로 가게 된 계기가 하나 궁금하고, 특히 조직 문화로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지? 제가 삼성에 근무할 때 바라본 조직 문화는 굉장히 하이어라키였어요. 가고자 하는 방향, 전략의 방향을 일치화시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지만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내세울 만한 조직은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하나 일화가 있는데 어머니 환갑잔치를 못 갔습니다. 거제도에서 어머니 환갑을 위해서 금요일 날 저는 올라갔어야 되는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이건 평생 직장이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고 여기서 이겨나가야 돼.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못하고 그냥 야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조직 문화의 압박을 받으셨군요. 네, 그럴 때 제가 느꼈던 건 사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느슨해질 수 있고 일과 또 나의 삶을 적절히 밸런싱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외국계는 굉장히 편하다, 자유롭다. 실제로 옮겨와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임무를 완수하고 거기서 성과를 올리고 성장을 하고, 다만 협업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그 이런 문화는 상당히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일적으로만 매달리면 조직 문화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성과가 올라가면 문화는 떨어지죠. 그런데 문화를 올리면 성과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조직 문화라는 키워드가 화두가 된 지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최근에 삼성전자도 조직 문화 이슈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고, 그런데 조직 문화가 대체 뭐냐,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좀 제대로 듣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파트너님이 생각하시는 조직 문화는 대체 어떤 걸까요? 사실 그 조직 문화가 화두로 된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이 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강점 요소가 뭐냐라고 판단했을 때 문화라는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은 성장을 해가면서 그 문화를 강조하면서 대기업화되면서 커졌고요. 대기업들은 많은 틀을 깨가면서 스타트업과 같은 능동성을 가지기 위해서 애자일 조직이니 뭐니 많은 것들을 반영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태생이 스타트업과 원래 대기업 간에 이렇게 중간에서 만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영영 만나지 않은 두 개의 평행선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 문화는 사실 이벤트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지? 어떻게 저들을 웃게 할 수 있지? 이런 것에 관점을 많이 두고 계세요. 뭐 몸이 아픈 환자가 병실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막 웃겨줘요. 그렇다고 이게 병이 낫는 건 아니거든요. 매달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정말 조직 문화 지수는 1도 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지평선이 있을 때 위쪽에 있는 게 행복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고민입니다.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힘들어요. 고민도 많습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랑 말다툼이 있어도 힘들고요.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도 힘들고요. 대출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다양한 고민들을요, 회사에서 어떻게 체계화시켜서 문제점으로 바라보고 이 밑에 있는 영역들을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하나씩 제거해 가면 그럼 조직 문화 지수는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조직 문화는 행복보다는 장애물을 없애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직 문화 담당 혹은 조직 문화를 관리하는 부서나 책임자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시나요? 처음에 시작은 조직 문화는 이제 이벤트를 만드는 건 물론 좋습니다. 직원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이 정도까지 하네. 이런 행사에 가족들을 초대해 주네. 동료랑 릴레이션십이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런데 요즘에 이제 화두는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조직 문화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헬스 영역을 포함을 시킵니다. 헬스가 이제 우리 신체적인 헬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헬스, 그리고 경제적인 헬스까지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의 범위들을 확장시키면서 또 다른 이제 영역으로 팬데믹 때 이제 부상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일하던 방식을 생각해 보면 보고서 작성해서 오프라인으로 결제받으면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격 근무 상황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어떤 공동 문서 관리라든가 화상 회의들,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프로젝트 매니징 툴을 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1차원적인 언어가 아닌 디지털 언어들이 우리의 업무의 일상에 이제 돼버렸거든요. 그런 툴들을 이용하면서 어떤 게 좋아졌냐면 딥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자료도 공유가 되고 한 사람을 위한 보고 자료가 아니라 365일 24시간 들어와서 현재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졌고 또 일하는 환경이나 장소에 대한 제약도 굉장히 많이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은 현재 하이브리드 워크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일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조직 문화라는 업무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피부에 와닿는 되게 실제적인 건데 조직 문화를 정말 관리하고 싶은 회사들이 좀 이런 것부터 먼저 해보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좀 제안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조직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사실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타운홀을 한다거나 교육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전략 발표를 하면서도 직원들은 사실은 듣는 입장이 크거든요. 요즘 근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익명성이 있는 블라인드라든가 자플래닛이라든가 직원들의 목소리를 사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담당자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전체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목소리를 읽는데 그거에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전략 방향과 분명히 다른 목소리 혹은 반항적인 이미지라고도 이제 많이 일컬어지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얘기하는 것도 두려우면 안 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듣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맞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런 바람직한 방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요즘 이제 회사들이 변해가는 것들 여러분들은 좀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수평적 코칭이 돼서 바로 나오는 제도가 뭐냐면 직급하게 해요. 직급 단순화. 예전에는 사원 대리 사장, 부장이 됐던 그런 뭐 임원까지 해서 7단계 지나지 않았던 것들이 직급하게라면서 하나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직급을 없앤다고 해서 이 레벨이 없어지느냐? 결국은 내부 레벨제라는 제도로 재탄생이 됩니다. 내부 레벨제는 또 무엇이냐? 오히려 더 15단계 이상으로 더 세분화가 돼요. 상하의 그레이드를 옆에 사람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비밀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레벨제가 된 상황에서 우리는 요즘 직무급제가 또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직종별로 가치가 달라. 그래서 다른 연봉 테이블을 가져가야 돼. 하면서 가로로 쪼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바둑판 같은 형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임금 테이블 자체도 레벨제,
그리고 직무급제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돼서 만들어집니다. 다음 단계는요, 평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막 세분화되게 나눠놨는데, 그럼 우리 평가를 어떻게 하지? 요즘 글로벌 기업에서는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만든대. 이건 왜 그러냐면 개인의 성장에 초점이 맞추기 때문이야. 상대평가를 해서 굳이 안쪽에서 싸우지 말고 이 변해가는 마켓에서 뛰어나가서 거기다 에너지를 좀 쏟았으면 좋겠어. 이런 관점으로 개인에 대한 평가를 40%를 줄이고 글로벌 평가, 사업 평가를 나머지 60%를 채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등장하는 게 뭐냐? 평가와 보상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평가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할당돼서 더 많은 보너스를 가져가는 게 순리인데 이제 절대평가다 보니까 내 맘에 들면 다 100점을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팀 평가가 떨어진다? 절대 보상받지 못하죠. 사업 평가가 떨어진다? 보상이 없어집니다. 요즘에 저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이제 단계에 착수를 했냐면 내가 가진 기술, 우리 회사가 가진 소프트웨어 혹은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스킬셋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800개 이상의 요소들을 나열하고요.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고 이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레벨링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있냐면 우리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 카탈리스트들에 대한 대우 혹은 저성과자들의 그레이 에어리어를 숨게 되는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구간식 절대평가를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흐름 자체가 HR 관점에선 저 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절반 이상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드디어 성과 지향적인 조직 문화가 완성되고 있구나. 굳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함과 끈기가 평가받던 시대는 이제 정확한 성과로서 다시 재측정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서 제가 정리가 되는 거는 조직 문화라는 단어가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라는 용어를 쓰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벤트나 행복하고 즐거움 이런 조이의 개념으로 가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워킹 컬처라고 하면 성과지향적인 문화라는 개념으로 조금 정립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문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 구독자 중에 HR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아니 내가 아무리 회사에 제안해도 회사에서는 적용을 안 해준다. 인사팀은 권한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바꿔내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조직 문화냐 복지냐. 이제 조직 문화 담당자들 혹은 그냥 일반 직원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지고 계세요? 이러면 저희는 무제한 간식을 지원해 줍니다. 저희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단체로 영화 보러 가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단 하나의 요소만 생각을 하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바로 성과라는 잣대거든요. 만약에 성과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무제한 간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제한 간식을 지원하는데 성과가 막 올라가. 그렇다면 아마 회사는 간식으로 꽉 차 있을 겁니다. 분명히 누가 생각해도 성과에 영향 주는 요소가 굉장히 작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죠. 그럼 이건 복지입니다. 이제는 좀 생각이 쉬우실 것 같은데 워크숍을 보내요. 끝내야 되는 미션이 주어진 워크숍은 조직문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워케이션이라고 요즘 일컬어지잖아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저희 같은 인사 담당자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여기 오시면요 래프팅도 가능하고 승마도 할 수 있고 짚라인도 타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힐링의 장소니까 어서 오세요. 어떤 회사도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자체 담당자들이 워크숍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교육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이런 얘기로 만약에 인사 담당자 혹은 회사한테 홍보를 한다면 아마 많은 회사들이 본인 돈을 들여서 워케이션에 참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제도를 도입하실 때 이제 임원들을 설득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적인 측면, 직원들이 바뀌어야 되는 목표들을 오히려 잘 설명하신다면 성과가 올라간다는데 싫어할 사장님들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말하는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 사장님 저희 재택근무를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죠. 어떤 사장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얘기를 조금 바꿔서 사장님 우리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연속성 측면에선 원격 근무 플랫폼을 도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같은 얘기입니다. 원격 근무 플랫폼이 구축된 상태에선 재택근무가 아니라 수십 가지 원격 근무의 형태들, 우리가 말하는 52시간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해결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 안 돼. 하지만 원격 근무 플랫폼의 도입?
예스라는 대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형태로 조직 문화의 케이스들을 좀 보셨을 텐데 성장하는 기업의 조직 문화 특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그 회사를 경험해 보기 전에는 그 기업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가 좀 쉽지 않은데 어떤 걸 보면 좀 알 수 있다.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녁에 약속 잘 나오는 친구들이 다니는 회사를 주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일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블라인드나 이런 익명 앱을 통해서 그 회사를 점수로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옆에서 찾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표정과 고민보다는 나의 미래를 꿈꾸는 그런 친구들이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평소에 눈을 크게 뜨고 좀 많이 보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약속도 좀 많이 잡아보고. 물론 어떤 직장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녁 시간이 많은 것만을 원하지 않고 회사에서 올인해서 몰입도를 높여서 성과를 내고 내가 성장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런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내 친구들이 과연 어떤 회사에서 어떤 거를 만족하고 있는지, 그 만족도가 리더십에 있는지, 혹은 잘 체계화된 제도에 있는지, 혹은 복지에 있는지, 조직 문화에 있는지, 동료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유심하게 좀 바라보시면 그 회사 정도의 가장 강점을 가진 회사들을 찾는데 수월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조직 문화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회사는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는가 이런 책입니다. 일본 기업의 CEO들이 고민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풀어왔는데 이 관점이 HR에 돼 있습니다. HR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으로서 좀 해설해주는 책이고 제가 이 책을 읽어봤을 때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HR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분들이 읽으셔도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 접근해야 하는 방향들이 우리는 현 수준이 이렇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목표점을 좀 확실히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다양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컨퍼런스, 워크숍을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HR이나 조직 문화 또는 이런 쪽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분들에게 진행하신 워크숍 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멘토 라이브러리라는 CEO를 위한 과정, CHRO를 위한 과정, 또 인사팀장을 위한 그런 과정들을 개설을 했습니다. 안에 이제 과목들을 좀 보면 뭐 리더십, 조직 문화, 채용, 그리고 코칭, 디지털, 데이터 이쪽도 이제 접목을 하면서 실제로 인사팀장이 됐다고 해서 이 모든 분야를 아실 수는 없어요. 결국 성장을 하면서 그 위치에 가게 되는데 분명히 본인이 약한 포인트가 있으실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한 개별 강의들이 있고요. 7명의 멘토가 각자 전문 분야에 대해서 현업의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액티비티 형식으로 끌어가기도 하고 기본적인 이론들을 정확히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1대1 코칭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 굉장히 깊이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여태까지 이런 과정은 사실 없었거든요. HR에서 내가 조금 약한 포인트가 있다면 빨리 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과정이 10월 1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현재 계속 모집 중에 있으니까 클래스 자체는 이제 2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각 회사의 고민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혹시 직장인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이런 거야. 그런데 원래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1900년 산업혁명 시대부터 쭉 이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HR 제도도 그렇고요.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이런 틀 안에 갇혀서 잘못된 제도들을 고쳐 쓰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처에 분명히 잘못됐다고 느끼는 건 이미 정말 크게 잘못된 것들이고요. 회사의 방향 또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 틀을 깨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선이 단지 그 고정관념에서 한 걸음 더 벗어나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오늘 오영석 파트너님 모시고 글로벌 기업이죠. SAP 코리아의 여러 조직 문화를 예시로 다양한 케이스를 좀 알아봤습니다. 조직 문화와 HR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오영석 파트너님이 또 참여하시는 멘토 라이브러리 클래스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형터뷰 때 또 인사이트 있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